안녕하세요. 현담세무법인의 이정우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근로자분들께서 연말정산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지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2021년도 확정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을 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분들께서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어떻게 하면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텐데요.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의 핵심 항목인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시부모님 이렇게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 형편상 서로 달리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잘 받아야지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같이 연동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가장 연말정산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나이 같은 경우 부모님 세대에는 6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녀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 요건만 충족됐다 하더라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 요건도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인적공제에서 배제해 주셔야 됩니다.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총급여 기준 5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양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호황을 이뤘기 때문에 혹시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인적공제 대상자를 신청을 하시면서 주의 깊게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부모님께서 퇴직금을 받았다? 그럼 퇴직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만 원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퇴직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신청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인적공제와 추가적으로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만 70세 이상인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인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인 분들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셔가지고 연말정산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리에서 대부분 조회가 되기 때문에 큰 특이사항은 없는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주택자금공제입니다. 주택자금공제 항목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청약 종합저축공제라고 하죠. 흔히 주택청약에 우리가 불입했다라고 한다면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꼭 금융기관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셔가지고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서류를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항목의 대표적인 공제 항목이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자, 21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20년도 사용분보다 21년도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썼다. 그러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공제 한도보다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이슈만 있어서 우리 근로자분들께서도 20년도 소비분과 21년도 소비분에 대한 증가 여부를 한번 체크하셔서 연말정산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을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리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셔가지고 자료를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의료비 같은 경우 선글라스나 서클렌즈 같은 경우는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초중고 대학생의 교육비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에서 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취약 전 아동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에서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 전 아동의 유치원비, 어린이집 비용, 그리고 취약 전 아동의 사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만 사교육비, 예를 들면 피아노 학원, 태권도 이와 같은 사교육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는 교육비 납입 확인증을 사교육기관 학원으로부터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 주셔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를 이체한 내역, 이체 확인증이나 이체 통장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한 해당 주소지에다가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따뜻한 연말정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